4학년 2학기 3단원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4학년 어린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사회 실력을 쑥쑥 함께 키울 제이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의 모습과 편견과 차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어린이들 준비되었나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오늘도 선생님은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학교와 집에서 생활하고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알기로는 4학년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여러 가지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보다는 뛰어놀거나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다 보고 계신 거 아니야? 하고 뜨끔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는 4학년 친구들은 쉬는 시간마다 보드게임을 하거나 색종이 접기를 하고 딱지를 치기도 해요. 또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하고 리코더도 부르면서 지내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나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놀거나 운동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는 일 등을 문화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선생님, 그런 걸 어떻게 문화라고 불러요? 하고 놀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보드게임을 하거나 색종이 접기를 하고 딱지를 치고 유행하는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의 행동은 4학년 어린이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생활 방식이므로 문화라고 부를 수 있어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4학년 어린이들의 문화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다른 범위의 문화에 대해 예시를 더 들어볼까요? 더운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의 전통 옷이 간편하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 천으로 만들어진 긴 옷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추운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의 전통 옷은 동물의 털과 가죽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어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나무와 천으로 만든 집에서 생활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나무로 만든 물 위의 집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도 해요.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만들어지고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옷차림, 음식을 먹을 때의 방식, 사는 집의 모양 등을 잘 살펴보면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겠지요. 우리 주변, 우리 사회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지난 주말 한강 시민공원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은 드론과 연을 날리고 있었고요. 이런 모습들도 여가를 즐기는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에는 전에도 선생님이 좋아한다고 했었던 태국 음식, 똠양꿍을 먹으러 태국 음식점에 갔었어요. 선생님은 저녁 때 태국의 음식 문화를 체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음식으로도 경험할 수 있답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도 하지만 종교나 나이 등에 따라 나타나는 문화의 모습이 다르기도 하답니다. 이러한 문화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다르고 이 생활 방식 안에 옷차림, 먹는 음식, 사는 집의 모습 등이 포함되지요. 우리 사회 속에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들이 있어서 굉장히 신기하지요. 그 문화들이 사회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고요. 그렇지만 사회 속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고 사람들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음식 먹는 모습이 자신이 먹는 모습과 다르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라든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한다든가 하는 일 등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편견과 차별들로 인해 일어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편견과 차별이라는 낱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편견이라는 말보다는 차별이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이런 낱말을 사용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엄마가 동생이랑 저를 차별해서 기분이 나빠요. 또는 선생님, 누구누구가 친구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고 누구한테는 친절하게 잘해주고 저한테는 자꾸 짜증을 내요. 친구들을 차별해서 속상해요. 이런 내용의 말을 할 때 차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이 차별의 뜻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의미를 거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정확히 뜻을 설명해 주자면요. 차별은 어떤 기준을 두어 대상을 구별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이 내용에서 특히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다르게 대우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차별이 생겨나게 된 원인에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편견이 뭐예요? 차별도 뜻이 너무 어려운 느낌이 나는데 편견? 이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편견이라는 낱말에서 편이라는 글자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견이라는 글자는 생각, 의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편견이라는 말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럼 편견으로부터 어떻게 차별이 생기냐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하여 피부색이 우리와 다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피부색으로 구별한 것이에요. 그런데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어떠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는 것은 편견이에요. 피부색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피부색이 이런 사람은 무시하고 피부색이 저런 사람은 존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차별을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피부색, 사용 언어, 종교, 출신 지역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 남녀에 대한 차별, 나이에 대한 차별,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도 사회 곳곳에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어른들의 일인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속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편견과 차별이 있는 사회가 지속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머, 고민거리를 나누고 싶은 친구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외국에서 온 이메일인데요. 선생님이 친구를 대신해서 이메일을 읽어볼게요. 안녕 얘들아. 나는 지난달까지 한국의 초등학교를 다니던 은우라고 해. 왜 지난달까지냐면 갑자기 아빠 회사에 일이 생겨서 우리 가족 모두가 2년 동안 다른 나라로 이사를 왔기 때문이야. 처음에는 가보지 않은 나라에 가서 살게 되어 반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었어. 그리고 외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면서 기분도 설레고 좋았지. 그런데 전학을 와보니 내가 다니게 된 학교에는 한국에서 온 친구도 없고 중국, 일본 등에서 온 친구들도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전학을 오게 될 줄 몰라서 이 나라 말도 아직 초보 수준인데. 같은 반 친구들이 나와 자기들이 다르게 생겼다고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관찰하고 놀 때 잘 안 끼워주려고 하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나라 말로 대화하면서 날 보고 킥킥 웃고 자기들끼리만 놀고 어젠 너무 속상해서 누나랑 학교에서 만나 학교하면서 이야기했는데 학교의 다른 아이들도 누나랑 내가 특이하다고 생각돼서인지 자꾸 쳐다보고 뭐라고 말도 하는데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어. 한국에 있는 우리 반 친구들하고 뛰어놀던 운동장, 놀이터, 교실 생각이 자꾸 나서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지만 꾹 참고 지내고 있어. 이런 내 고민을 들어줘서 고마워. 이메일이라도 쓰고 나니까 마음이 좀 나아지네. 네, 선생님이 은우가 보낸 이메일을 대신해서 읽었는데도 너무 속상해지네요. 은우가 원래 다니던 학교와
살던 동네에서는 겪지 못했던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겠어요. 여러분이 은우라면 어떨 것 같나요? 네,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해서 학교 생활이 힘들 것 같지요. 한국의 학교에서 씩씩하고 즐겁게 지내던 친구라도 익숙하지 않고 처음 가보는 지역에 가서 살려면 많이 힘이 들 거예요. 평소에 친구들과 잘 하던 대화, 놀이 이런 것들도 잘 할 수 없을 거고 그 나라 말에 익숙하지 않고 학교 생활도 낯설기 때문에 은우의 학습적인 능력이나 학교 생활 능력, 친구와 잘 지내는 능력들이 발휘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 나라 친구들이 은우가 다르게 생겼다고 그 나라 말에 익숙지 않다고 무시하고 놀리는 것이 아니라 학급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은우의 언어 실력도 금방 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은우를 통해 많이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은우를 통해 K-팝에 대한 얘기를 듣거나 한국말을 배우고 그 나라 말도 가르쳐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을 텐데 선생님은 이런 상황이 무척 안타깝네요. 하루빨리 은우가 힘을 내서 적응할 수 있기를 은우가 편견과 차별이 없어진 교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편견과 차별에 없애기 위한 방법을 잘못 말한 어린이를 말해보세요. 민재, 다른 문화도 우리 문화처럼 존중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 수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내 입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 하늘,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을 버리도록 노력해야지. 자, 여기에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잘못 말한 어린이는 하나, 둘, 셋. 네, 수연입니다. 내 입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잘 생각해 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화의 의미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별과 편견의 의미를 알아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편견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일상생활 속에 차별과 편견의 상황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차별과 편견에 대해 알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제이쌤과 함께하는 사회 시간에는 편견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고 3단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학년 친구들 다음 제이쌤의 사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